시장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렇고 지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소액주주들의 반발 속에서 물적 분할을 한 DB하이텍도 행동주의 펀드, 강성주 펀드가 지분을 매입하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주가 등락도 큽니다. 오늘 마켓 주민 시간에 DB하이텍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고 DB하이텍은 주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해서 주문하면 생산해 주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 부분의 업황은 어떤지 먼저 좀 알려주세요.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자동차가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 못한다고 그렇죠. 할 때 이 바로 DB하이텍이 가장 큰 수혜를 누렸는데 DB하이텍은 뭐 TSMC는 이제 너무 잘 알 종합 파운드리 회사지만 DB하이텍은 8인치 웨이퍼를 써서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구동칩 그리고 이제 DB하이텍가 조금 특화를 가지고 있는 게 전력용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좀 강한 있어서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작년 실적이 TSMC가 52% 영업이익률 낼 때 DB하이텍도 46% 냈어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경기 불황 탓도 있고 이미 수급이 다 마무리돼서 그런지 DB하이텍이 가동률이 80%로 떨어졌습니다. 예. 80%가 되게 중요한 게 반도체 기업들은 특히 파운드리 회사들은 80%가 그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예. 손익분기점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80% 때가 돼도 조금 워닝 사인을 주는데 80% 초반까지 떨어지면 그게 적자라고 이제 많이 보거든요. 가동률이 딱 3년 만에 80%대로 떨어졌어요. DB하이텍 공장이 2개 있습니다. 부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충북 음성에 있는데 부천 공장의 가동률은 여전히 93.9% 정도로 유지를 했는데 음성 쪽 팹이 84.5%가 떨어져서 경기 불황 여파가 이 DB하이텍 파운드리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 동향부터 봤고요. 반도체는 뭐 전체적으로도 이제 안 좋죠. 근데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거고요. DB하이텍은 물적 분할 이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팹리스 부분을 물적 분할하겠다. 이게 주총에서 통과를 했고 소액주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반도체가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네. 반도체가 팹리스가 있고 그죠?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메모리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는데 이 DB하이텍은 이 팹리스를 일부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브랜드 사업부라고 해서 DB하이텍 매출의 약 18% 정도를 이 사업부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브랜드 사업부의 팹리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자지 않습니까? 특히 네. OLED 디스플레이 이런 강자인데 이 DB하이텍의 팹리스의 강점은 바로 드라이브 IC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네. 있죠. 주주들이 봤을 때는 알짜 사업부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언제? 지난달 29일 날 주주총회 했는데 주주총회 때 물적 분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 안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3월 초에 안건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이 안건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인 주주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고 DB 지배 구조로 보면 요걸 물적 분할을 한 이유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DB 그룹이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네. 지주회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지주회사 요건이 뭐냐면 자회사 중에 상장사 중에서 전체 자산의 50%를 넘어버리면 그 지주회사 요건으로 못 맞추는 거죠. 못 맞추는 건데 예. 이걸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 주식을 누르는 거죠. 네. 예, 누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는 이제 일부 설이 있어서 어쨌든 뭐 개인 주주들의 그 반발을 사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일단 뭐 면피성 변명 정도는 DB하이텍 쪽에서는 분할은 하지만 상장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네. 분할을 상장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시한을 5년이라고 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은 여전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는 KCGI 강성부 펀드로 알려져 있죠. 네. 여기서 지분 매수를 신고하면서요. 결국 또 이게 이 지분과 관련된
타겟이 좀 됐는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성부 펀드 KCGI가 네. 5%를 넘은 게 아니라 7.05%까지 확보를 했어요. 네. 그동안에. 그래서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상승을 했고 KCGI가 이번 DB하이텍의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주요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물적 분할 과정에 문제가 있다. 네. 상당한 문제가 있다. 동시에 대신 자사주 한 1,000억을 사서 빨리 소각을 해라. 너무 실적이나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 지금 주주 배당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 독립을 지켜라. 이 세 가지 안건을 내세우면서 일단 경영권 참여 선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역시 주주 행동주의 펀드로 인한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경우에 이제 지분을 뭐 그래서 사실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렇다고 막 기업을 사버리고 이런 건 아닌데요. 네. 대주주 기업 개선이 필요한 기업이나 대주 지분이 약한 쪽에 이제 아무래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DB는 지금 DB나 DB하이텍은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강성 펀드에서 산 게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 보면 SM엔터, 그다음 오스템 임플란트 네. 뭐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대주주 지분이 20% 안팎이에요. 그리고 개인주주 지분이 50% 넘는 기업들이 네. 딱 DB하이텍이 지금 그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최대 주주 지분이 그 DBINC가 이제 지주회사죠. DBINC가 12.4%, DB생명이 0.7%, 김준규 회장이 3.6% 해가지고 무호 지분이 7.8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KCGI가 7% 정도를 가져왔으니까 10% 기차밖에 안 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이 DB하이텍 주주 구성을 보면 75%가 개인 주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개인 주주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면 충분히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도 경영권 분쟁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이 주주 구성 문제 때문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회사 측이 소액 주주들에게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성장한다. 네. 설명을 하면 될 텐데 사실은 뭐 그리 소통을 아주 주주들과 잘하면서 신뢰를 매우 높게 얻은 제가 막 돌려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런 경우는 아니란 아니죠. 말이죠. 왜냐하면 DB가. 지금 개인 네. 주주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최근에 18개 물적 분할한 기업들 통계를 내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먼저 알리고 조정하는 시간이 90일 정도 됐는데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물적 분할했다가 쏙 들어갔다가 네. 갑자기 긴급 상정을 해서 3주 만에 통과를 그러니까요. 시켰으니 네. 상당히 과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주주 열람권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개인 주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또 표를 모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시간을 다 뺏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회사 측은 어쨌든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소액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적 분할을 이제 했다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사진은요. 네. 우선 그 파운드리하고 팹리스를 분리를 해서 네. 파운드리 나름대로 강점을 시켜서 가치를 올리고 팹리스는 이제 DB하이텍 얘기는 얘기입니다. 팹리스를 가지고 있으면 네. 어차피 자기 고객들과 컨플릭트가 생기지 않느냐. 설계를 갖고 있으면 자체가 그래서 분할하는 거라고 하지만 네. 이게 확답한 이유가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팹리스는 그 구동칩, 디스플레이 구동칩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다른 쪽은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조금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분리한다고 해서 DB하이텍의 이 기업 가치를 바로 올릴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DB하이텍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은 8인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가 12인치로 빨리 기술적 성장을 해야 코스트 다운도 되고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는데 DB하이텍은 이 부분의 타이밍을 약간 놓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투자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정산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전히 개인 주주들의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동안도 이제 8인치는 제한이 있다는 건데 이게 반도체 산업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들어가죠. DB가 그런 자금 여력이 있느냐 투자도 못하고 완전 매각 얘기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결국은 이제 드러나는 게 실적일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 실적은 코로나 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좋았는데 네. 작년에 별로 안 좋았다.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됐는데요? 네. 작년 실적이 너무 좋았죠. 작년까지는 좋았고. 네, 좋았죠. 네. 한 1조 6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7,6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46%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TSMC가 52% 영업이익이었으니까 네. 뭐 부럽지 않은 영업이익을 누렸죠. 근데 올해가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저 DB하이텍의 메인 주력 파운드리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그 구동칩 DDI, 그 드라이브 IC가 하나가 있고 전력관리 반도체 PMIC라고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DB하이텍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강점이 있는 그 파운드리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이민센스인데 일단 드라이브 IC 쪽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드라이브 IC가 들어가는 곳이 보통 디스플레이, PC, 뭐 이쪽이 노트북 이쪽인데 이건 이미 그 전방 산업 자체가 이미 꺾이고 있어서 이미 꺾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지금 여러 전문기관에서 예측하기로는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전분기 대비해서 한 18%까지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첨단 파운드리가 8인치 이제 경기가 악화되면 첨단 파운드리 쪽에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첨단 파운드리는 아시다시피 TSMC나 삼성전자로 가기 때문에 저가 수주에서는 더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 업계의 전망입니다. 네. 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기업들은 변동성이 크죠. 최근에 강성부 펀드가 이제 샀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변동성을 꽤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긴 꼬리를 위로 달았고요. 오늘은 또 5% 하락이거든요.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DB하이텍 주가를 보시는 분들은 재밌는 게 그 지주회사인 DB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 가족 간의 균형권 분쟁의 전조가 아니냐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네. 지금 DB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DB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개가 같이 연동해서 지금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생부 펀드가 들어온 거는 단순히 이제 기념권 분쟁이 목적이라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에 좀 방점을 찍은 기념권 분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가족 간의 기념권 분쟁까지 이제 붙으면 DB까지 묶여서 같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DB하이텍, 그러니까 뭐 주가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 뭐 경영권 문제가 세질 것 같으니까 충분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조심하자도 아니고 변동성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부 펀드나 소액주주 말고도 이 DB 그룹 안에서의 또 가족 간의 뭐 이슈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어서 주목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DB하이텍 최근 이슈들 집중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